뉴스를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건 팩트가 아니다. 뇌물을 1,000만 원 받았는데 자기는 900만 원이었다고 우기는 방식이죠. 잘못은 그대로인데 액수 하나로 당신 말은 전부 틀렸다고 뒤집어 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관점의 차이라고 부르며 넘기지만 과학은 이 방식을 더 정확히 부릅니다. 중첩. 우리는 중첩을 이것이면서 저것인 이상한 상태라고 배웁니다. 전자가 여기 있으면서 저기 있고 에너지가 높으면서 낮을 수 있다고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양자 세계는 우리와 다른 신비한 세계구나라고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첩의 본질이 아닙니다. 중첩은 실제 물질이 두 가지 상태로 갈라져 공존하는 현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해서 모르는 상태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슈레딩거의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자 안의 고양이는 이미 살아있거나 죽어있거나 둘 중 하나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죽어있으면서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것이죠. 단지 우리는 고양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중첩은 둘 다 가능하다고 이야기할까요? 바로 이것이 중첩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상자 밖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너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온도 하나, 털무늬 하나, 바람에 흔들리는 잔상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죽었다는 이야기와 살았다는 이야기를 둘 다 말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털무늬를 보고 고양이가 피를 흘리고 죽어 있다고 해석하거나 바람에 흔들리는 털을 보고 고양이가 움직이고 있으니 살아있다고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중첩은 바로 그 상태를 말합니다. 완벽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작은 단서 하나로도 전혀 다른 서사를 만들어 전체의 상태를 다시 정의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은 양자의 기묘함이 아니라 인간 인지의 기본 구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자가 여러 위치에 동시에 있다는 것도 같은 논리입니다. 전자는 너무 작아서 직접 볼 수 없기 때문에 특정값 하나를 가지고 여기일 수도 있고 저기일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서사를 동시에 떠올릴 뿐입니다. 결국 중첩은 물리적 실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불완전한 정보 위에서 여러 해석이 겹쳐지는 인간의 인지현상입니다. 중첩의 구조를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얽힘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유령 같은 작용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현상이죠. 설명은 간단합니다. 빨간 구슬 하나, 파란 구슬 하나를 넣은 주머니를 둘로 나누어 우주 반대편으로 가져간다고 해봅시다. 한쪽에서 주머니를 열어 빨간색 구슬이면 다른 쪽 구슬은 당연히 파란색이겠죠. 사람들은 여기서 이게 왜 신비한가부터 헷갈립니다. 당연한 걸 가지고 왜 과학자들이 난리냐는 거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여기입니다. 우리가 빨강이다라고 확인한 순간 반대편 구슬의 서사까지 동시에 정해진다는 점입니다. 마치 상대방의 구슬이 파랑이라는 정보가 우주 반대편에서 즉시 여기로 이동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정보 전달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구슬의 색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고 우리가 바꿀 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던 상태였을 뿐이죠. 중요한 것은 빛이 완전히 도달하기 전 우리가 이미 그 정보를 흐릿하게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도가 낮은 상태에서 서사를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사는 두 곳에서 동시에 재정렬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구슬의 색은 처음부터 빨강 파랑으로 확정되어 있지만 빛이 완전히 도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색을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한된 정보로 빨강이라고 해석하면 반대쪽 서사는 자동으로 파랑으로 맞춰지고 파랑이라고 해석하면 반대쪽이 빨강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해석이 구슬의 색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정보 때문에 서사가 동시에 재배열되는 것입니다. 즉 얽힘은 두 입자가 신비하게 연결된 물리 현상이 아닙니다. 빛이 도달하기 전 불완전한 정보를 다루는 우리의 인지 구조가 같은 위상 안에서 이야기를 동시에 바꾸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우리가 구슬의 색을 정확히 인지한 순간, 즉 빛이 완전히 도달해 현실이 확정되는 순간 모든 얽힘 효과가 사라진다는 사실에서 드러납니다. 이 얽힘의 구조는 생태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행진화가 그렇습니다. 서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동물들이 비슷한 모습과 행동을 갖는 현상이죠. 보통은 이것을 신비하게 보지만 중첩과 얽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동물들도 사냥하거나 도망가는 과정에서 자기 환경을 중첩된 인지구조로 받아들입니다. 사냥꾼이 방식을 바꾸면 먹잇감은 그 변화에 맞춰 새로운 회피 패턴을 중첩시키죠. 이 중첩된 인지들은 서로 얽혀있기 때문에 한 지역의 갈매기가 사냥 패턴을 바꾸면 그와 연결된 다른 중첩 구조도 연쇄적으로 재정렬됩니다. 갈매기의 먹이가 되는 물고기의 회피 패턴이 바뀌고 이 때문에 그 물고기와 연결된 다른 작은 물고기들의 패턴도 연쇄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물리적 거리와 관계없이 퍼집니다. 그래서 지구 반대편 갈매기도 직접 관측한 적이 없어도 비슷한 패턴을 보일 수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중첩은 인지현상이지만 얽힘을 통해 실제 행동 양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고양이의 줄무늬를 피로 착각하면 나중에 털을 볼 때마다 미묘한 이질감을 느끼는 것처럼 중첩된 해석이 이후 현실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중첩이 단순한 물리현상이 아니라 인지현상이라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계를 인지하는 방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불확실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인간은 그 불확실 속에서 작은 단서들을 짚어내 그 제한된 정보 위에 수많은 가능성을 중첩시키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그럴듯해 보이는 이야기, 가장 많은 것을 설명해준다고 믿는 이야기 하나만을 진실로 고정해버립니다. 이 순간 다른 모든 가능성은 사라집니다. 중첩이 붕괴하는 것이죠. 문제는 이 구조가 단순한 인지 오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고의 폭을 스스로 좁혀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싶어도, 새로운 관점을 떠올리고 싶어도 이미 굳어버린 현실은 다른 중첩들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첩을 물리현상이 아니라 인지현상으로 바라보는 일은 사라진 가능성 하나를 되살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빛으로 도달한 현실만을 유일한 진실로 믿어버린 우리의 인지를 다시 질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가능성들, 그들과 얽혀있던 수많은 또 다른 가능성들, 그 모든 얽힘을 다시 불러내는 작업입니다. 현실은 하나로 굳어져 보이지만 그 이전에 존재했던 중첩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다시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가능성들은 언제든 다시 발현될 수 있습니다.